자, 지금부터는 이제 확률의 연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의 맵인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쪼개볼 수 있고, 자세히 보면 네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확률의 연산입니다. 확률의 연산. 자,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건 배경이 없습니다. 자,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뭐뭐일 때, 뭐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값.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조건문을 최적화 정리해 주세요. 조건문 최적화 정리. 조건문 최적화 정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는 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최적화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세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끝나겠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것은 단순한 연산 문제니까 편안하게 문제를 푸시기 바라고, 이제 바로 본 내용을 한번 본다면, 이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주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렸지라는 그 확실성이 필요한 거야. 그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갈라져요. 첫 번째는 배반 사건이에요. 만약에 배반 사건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주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필수.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재 이렇게,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야 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이렇게 살짝 그림으로 표현해주자.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봤으면 이 그림으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뭐죠?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런데 A 교집합 B가 없으니까 이건 0이다.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뭐죠? 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PA와 PB의 합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또 하나 질문해 볼까? 라고 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란 말 그대로 A에서 B를 뺍니다 라는 뜻이고,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교집합을 빼라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교집합이란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바로 PA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참고로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 거는, 선생님 이때 PB바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현재 이거 배반 사건은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한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그 중에서 이미 결과는 다 끝났는데 각각의 필요한 사건을 가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한 가지일 때 질문하는 과정이죠. 자, 그 때문에 이 PB바이는 확률의 곱셈 정리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력을 꼭 갖춰주길 부탁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배반 사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본이 용어가 뜨면 교집합을 그리시고 그것에 맞는 답을 전부 다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독립사건이다 라고 뜨면 어떻게 할 거냐. 독립사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나는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좀 더 설명을 쉽게 하면은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복원, 이런 개념이죠. 물론 서로 다른 행동할 때는 복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인드를 생각할 때는 이 복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PA 교집합 B가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앞에 있는 이것은 1회에 대한 결과이고 이것은 2회에 대한 결과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은 PA. 자, 그 다음에 뭐야? 다시 복원했어. 그러면 A가 뽑을 때와 B가 뽑을 때가 환경이 똑같겠지?
그래서 이때는 PB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만약 PA, 현재 합집합 B가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PA와 PB를 더해준 후 거기서 뭐 해야 돼? PA 그 집합 B를 빼야 되는데 A 그 집합 B가 PA 곱하기 PB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죠?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첫 번째는 당첨, 뒤는 꽝.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PB바 A가 뭐죠?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A가 당첨된 이후의 환경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이야. 근데 A가 당첨되더라도 이거는 복원이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가버리면 B의 입장에서 공을 뽑을 때는 A가 당첨이 되든 A가 꽝이 되든 나하고는 똑같은 내용이잖아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로 PB다 라고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사건 나왔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라고 하면은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 자, 우리가 있는 종속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달라. 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진리는 아니야. 조건부 확률에서는 벤 다이어그램까지는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려놓으면 확실히 문제 속도는 빠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A, 여기는 B. 자, 이 상태에서 질문해 볼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PB바 A가 뭐야?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A가 당첨된 이후의 환경에서 라고 설명하겠죠? 그 중에서 B가 당첨될 확률이지만 표본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바로 요 값을 원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A분의 A 중에 해당하는 B 이런 의미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P, 기본적인 A, B바 A를 구했죠? 그러면 A 합집합 B가 뭐야? 라고 한다면 만약 이런 질문이 설명한다면 이것은 PA에다가 PB를 더해준 후 PA 교집합 B를 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PA 더하기 PB 그리고 A 교집합 B는 요거니까 요걸 살짝 넘겨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PA 곱하기 PB바 A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손쉽게 소화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뭐지 하면 바로 집합의 활용이야. 집합의 활용. 자, 이 집합의 활용을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필수입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필수.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상황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야. 여기가 S, 여기는 A, 여기는 B. 자, 그리고 해당하는 질문을 답해 주세요. 첫 번째, PA 합집합 B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PA와 PB를 구한 후 PA 교집합 B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영역 네 군데,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이 네 군데에 해당하는 각각의 확률값을 싹 다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에서 B를 빼기 때문에 이것은 PA에서 PA 교집합 B를 뺀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기억해 둘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이런 멘트가 뜨는 것과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기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호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집합의 활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이 네 가지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될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배반과 기본적인 독립사건, 이거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배반과 독립은 바로 전체 확률 구하기가 되는 거야. 전체 확률 구하기. 나는 가장 큰 목표는 전체 확률 구하기라고 생각해.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PA가 얼마지? 라는 통으로 전체 값을 가져와라. 또는 PB의 전체 확률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배반과 독립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PA, PB, PA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재 값을 계산할 때는 A 교집합 B 또는 A 교집합 기본적인 B의 여집합 아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값을 구할 때는 전체 통으로 해서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체가 통으로 질문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에서는 어때? 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요 포인트가 앞에 게 전체 확률이라면 여기는 부분 확률 구하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부분 확률 구하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PA 교집합 B가 얼마인가? 또는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전체 확률이기보다는 각각의 부분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서두에 배반과 독립의 문제는 반드시 처음 스타트에 배반 사건, 독립 사건 뜰 것이고 배반 독립이 안 뜨면 무조건 조건부 확률과 집합이다. 그래서 조건문의 내용을 봤을 때 수식 구조 중 조건부 확률이 표현이 돼 있으면 조건부 확률, 그것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는 다 집합의 활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매핑 잘 정리하시고 바로 연계해서 1번부터 해서 끝번호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